저는 40대 초반의 엄마였고 뒤늦게 얻은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래층에 80대의 노모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참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아들이겠구나, 조용한 분들이겠구나 하고 단정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보금자리도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는지 저는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던 어느 늦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자정이 다 되어 가도록 잠이 오지 않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굳어버린 기색과 환한 눈빛이 박혀 있었습니다. 애 좀 단속해요. 맨날 뛰고 쿵쿵거려서 내가 잠을 못 자. 저는 당황해서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밤이야 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집이 떠나가. 저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아이가 조용히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어도 책장을 넘겨도 블록 하나가 떨어져도 올라오셨습니다. 이 소리가 다 들려. 조심을 해야지. 애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뛰지 말라니까. 저는 처음엔 죄송한 마음이 앞섰지만 점점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초인종이 울릴지 몰라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야근이 잦아서 대부분의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도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올 때는 늘 화가 나 있고 저를 몰아붙였지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에서 마주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해서 아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않고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너무 귀엽니다. 여기 용돈. 그리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 초인종을 두드리며 밤새 잠을 못 잔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쓰다듬듯 손까지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예뻐서 주는 거야. 착하게 지내. 아들은 1,000원을 손에 꼭 쥐고 고맙습니다. 하고 예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착하다. 나 또 보면 1,000원 준대.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다고? 저는 아들을 꾸짖을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어느 얼굴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은 야근이었고 저는 아이를 욕실에서 씻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수건을 두르고 나가 보았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신발을 신은 채 집안을 기웃거리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여긴 뭐 하는 집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욕조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저는 오로지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맞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거실을 지나 방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겠어. 애가 맨날 뛰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저는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나갔고 잠시 후에는 경비 아저씨까지 데리고 와서 이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못 산다고 항의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목욕 중이던 아이를 꺼내 부들부들 떨면서 앉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황당해서 눈물이 주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지인들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에 예민하니까 뭐라도 사들고 가서 먼저 인사드려. 그게 더 문제 해결되는데 좋을 수도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사과는 늘 제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 큰 충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비싼 겨울딸기 한 상자를 사들고 아랫집에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위층입니다. 요즘 시끄러웠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것 조금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말투는 냉정했지만 얼굴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사실을. 용돈 1,000원을 주는 따뜻한 얼굴과 현관문을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검찰청에 있어. 너희 같은 집은 문제 생기면 바로 엮어버릴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공포가 실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저 불편한 이웃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아들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집안 소음은 오히려 줄었지만 할머니가 올라오는 횟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발소리만 들려도 엄마 또 오는 거야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참자, 어르신이니까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도 혹시 또 초인종이 울릴까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시험 기간이라 책상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찰 부릅니다. 남편은 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아래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 용돈도 웃는 얼굴도 화내는 얼굴도 그 어떤 모습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느 순간 저는 문득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망상 증세 같은 걸 겪고 있었던 건 아닐까? 소음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들린다고 느끼고 모든 상황을 자기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오해하고 동시에 아이에게는 갑자기 1,000원을 쥐어주며 웃는 모습. 그건 단순한 기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제 안에 오래 자리했던 분노가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그분도 자신만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혼자 오래 있다 보면 작은 윗집의 청소기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하는 걸 알았고, 혼자 오래 있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위험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에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알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러 나갑니다. 할머니가 한참 우리 집에 드나들 때는 웬수 같았지만 이런 걸 알게 해준 할머니가 고마워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아저씨를 만나면 그 아저씨와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